누가 지나가다가 툭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를 통째로 망쳐본 적 있어? 아침 출근길에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끼어든 앞차 때문에, 아니면 직장 상사가 보낸 딱 2줄짜리 차가운 이메일 한 통 때문에, 그것도 아니면 애인이 내 생일이나 기념일을 깜빡했다는 사실 때문에 말이야. 속에서 천불이 나지.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 사람을 법정에 세워놓고 나 혼자 백분 토론을 벌이고 있을 거야. 내가 그때 이 말을 해줬어야 했는데, 내가 왜 바보같이 가만히 있었지? 하면서 이불킥을 100번은 하잖아.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그 장면이 계속 리플레이 되고, 밥을 먹다가도, 회의 중에도 머릿속 한 구석에서 그 사람이랑 계속 싸우고 있어. 심지어 3년 전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갑자기 새벽 2시에 떠올라서 이불을 뻥 걷어차기도 하잖아.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어딘가에서 코골며 잘 텐데 나만 혼자 재판을 열고 판사 노릇까지 다 하고 있는 거야. 그것도 무보수로, 아주 열심히. 다음 날 아침, 피가 거꾸로 솟는 그 장면에 또 깔려서 하루를 시작하지. 같은 장면을 몇 번이고 반복 재생하면서 새로운 대사를 추가하고 더 완벽한 반박을 준비하고 점점 더 화를 키워나가는 거야.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30분짜리 조연에 불과한데 나는 그 사람한테 하루의 주도권을 통째로 빼앗기고 있는 거잖아. 오늘 하루가 그렇게 통째로 날아간 거야. 그 사람 때문에. 근데 잠깐, 진짜 그 사람 때문이었을까? 이거 하나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. 누군가 내 기분을 망쳤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분노라는 건 결국 내 선택이라는 거.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뼛속까지 이해하게 될 거야. 이게 무슨 속 편한 소리냐고 할 수 있어. 아니, 오히려 억울하기까지 하지. 분명히 저 사람이 먼저 나쁜 짓을 했는데 왜 내가 내 선택을 어쩌고 저쩌고 들어야 하냐고.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어. 나도 알아. 근데 뇌과학적으로 보면 진짜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어. 우리가 욱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온몸에 확 퍼지면서 열이 뻗치는 그 화학적 반응이 우리 몸에서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딱 90초래. 90초. 컵라면 익는 시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이면 우리 몸은 원래의 평온한 상태로 돌아갈 준비를 마친다는 거야. 신경과학자 질 볼트 테일러 박사가 직접 뇌졸중을 겪으면서 자신의 뇌를 관찰하고 밝혀낸 내용이야. 그런데 우리는 어때? 90초가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심지어 며칠이 지나도 씩씩대잖아.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그 기억을 다시 꺼내서 혼자 또 열을 올리고 있어. 왜냐고? 91초부터 우리가 열심히 스토리를 추가했으니까. 저 인간은 원래 저런 인간이야. 나를 항상 무시했어. 오늘만이 아니라 저번에도 그랬잖아.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지. 이건 딱 이 상황이야. 가스레인지에 올려둔 찌개가 끓어 넘쳐서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데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 게 아니라 찌개 밑에다가 장작을 더 집어넣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. 아주 그냥 불이 꺼질까봐 정성스럽게 기름까지 붓고 있는 거지. 우리는 분노를 수동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분노를 직접 생산하고 있었던 거야. 그리고 그 공장 사장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거. 이거 좀 충격적이지 않아? 어쩌면 가장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야. 방금 전 상황을 다시 천천히 떠올려봐. 차가 끼어들었어. 몸에 열이 뻗쳐. 이게 90초야. 그런데 91초부터 우리는 스토리를 쓰기 시작해. 저 인간은 운전면허를 어떻게 딴 거야? 나를 무시하는 거야, 뭐야? 오늘 하루 일진 사납네. 원래 이렇게 재수없는 날은 계속 재수 없더라. 이렇게 스토리를 덧붙이고 또 덧붙이니까 불이 안 꺼지는 거지. 그런데 생각해봐. 그 앞차 운전자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 지 오래야. 그 사람 인생에는 아무 영향도 없는데 나만 계속 그 사람한테 시달리고 있는 거야. 그 사람은 지금쯤 아마 회사에 들어가서 동료랑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을 텐데 나는 아직도 그 사람 재판을 열고 있다고. 그거 좀 억울하지 않아? 이 90초의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돼.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씻겨 내려가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? 아니면 계속해서 화력을 키울 것인가? 그런데 이 갈림길, 우리는 사실 매일 만나고 있어. 누군가 기분 나쁜 말을 했을 때, 배려 없는 행동을 했을 때, 기대에 못 미쳤을 때, 그때마다 우리는 매 순간 이 선택을 하고 있는 거야.
살다 보면 유난히 평온하고 어떤 일에도 동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?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금방 툭 털고 일어나는 사람들. 그 사람들이 무슨 속세를 떠난 도사라서 그런 게 아니야.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멘탈을 타고난 것도 아니고. 그 사람들은 지금부터 내가 해줄 이 비밀을 그냥 알고 있을 뿐이거든. 90초를 흘려보낼 것인가? 아니면 그 90초를 붙잡고 평생을 화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? 지금부터 그 선택지를 하나씩 열어볼게.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변명 중 하나가 이거야. 아, 저 인간이 내 버튼을 눌렀어.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나를 열받게 하는지 너무 잘한다니까? 나도 어쩔 수가 없어. 마치 우리가 무슨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텔레비전 같잖아. 남들이 꾹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채널이 돌아가게. 내 감정이 그 사람 손안에 쥐어진 것처럼. 그 사람이 기분 나쁜 말을 하면 내 눈이 바로 돌아가고 회의에서 나를 무시하면 내 속이 바로 뒤집어지는 거야. 그런데 내가 아무리 반응해도 그 사람은 내가 반응하든 말든 자기 할 말 다 하고 유유히 자리를 떠나잖아. 그거 생각하면 더 억울하지. 근데 여기서 엄청난 착각을 하나 깨줄게. 다른 사람은 내 감정을 마음대로 조종할 마법 같은 능력이 없어. 버튼이라는 건 말이야, 기계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작동하는 거잖아. 연결이 끊겨 있으면 아무리 눌러봤자 아무것도 안 켜지지. 냉장고 버튼을 눌러봤자 TV는 안 켜지잖아. 남들이 눌러서 내가 폭발하는 그 버튼들, 사실은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나 내가 절대 포기 못하는 가치관이라는 전선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. 내 안에 어딘가에 이미 상처로 만들어진 회로가 있는 거고 누군가가 그 회로를 건드렸을 때 터지는 거지. 그러니까 사실 분노의 발원지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어. 그 전선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야. 그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리모컨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어. 그리고 이제부터 그 전선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같이 찾아볼 거야. 나를 항상 긁는 직장 동료가 있다고 쳐보자. 그 동료가 또 비꼬는 말을 했어. 확 열이 받지. 아, 미치겠네. 저 인간은 왜 저러지? 하면서 속으로 100가지 욕을 하고 있을 거야. 그런데 여기서 자동으로 반응하기 전에 잠깐 멈춰서 생각해다. 내가 진짜로 화가 난 이유가 뭘까? 단순히 그 말투가 싫어서일까? 아니면 혹시 그 사람의 말투가 어릴 적 나를 항상 혼내던 부모님의 목소리를 무의식적으로 떠올리게 한 건 아닐까? 아니면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내 안 깊숙이 숨겨둔 그 약점을 정확하게 찌른 건 아닐까? 그 동료가 똑같은 말을 사무실 다른 동료한테 했을 때는 그 동료가 그냥 웃고 넘어가던데 나는 왜 그게 그렇게 크게 박히는 걸까? 그 차이가 바로 답이야. 그 동료는 네 버튼을 의도적으로 누른 게 아니야. 네가 어디에 상처가 있는지, 네 버튼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아주 친절하게 손전등으로 비춰준 거지. 어쩌면 사실은 고마워해야 할 일이야. 그 불편함이 없었으면 우리는 평생 그 상처를 모른 채 살았을 테니까. 그 상처를 마주해야 비로소 치유할 수 있거든. 그리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. 상처를 알아챘다는 건 이제 내가 그 상처의 크기를 스스로 줄여나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. 네가 리모컨이 되기를 포기하는 순간 너는 비로소 네 감정의 주인이 되는 거야. 더 이상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내 하루를 좌우하지 않아. 그리고 네 기분은 오직 너만 결정할 수 있어. 그리고 더 뼈 때리는 진실 하나 알려줄까? 네가 지금 느끼는 그 분노, 사실 진짜 분노가 아닐 확률이 아주 높아. 분노는 감정 세계에서 약간 덩치 큰 경호원 같은 거야. 체구가 크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뭔가 무서워 보이지? 근데 그 경호원이 왜 거기 있는 거겠어? 진짜 연약하고 다치기 쉬운 감정들, 그러니까 상처받은 마음, 두려움, 수치심 같은 진짜 VIP 감정들을 보호하려고 겉에서 소리를 벅벅 지르는 거지. 누군가 그 VIP들한테 가까이 오면 경호원이 확 막아서는 거야. 애인이 기념일을 까먹어서 네가 불같이 화를 냈어. 그 순간 네가 진짜 화가 난 걸까? 천천히 들여다봐봐. 사실은 내가 이 사람에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면 어떡하지? 나는 그 사람한테 그냥 습관처럼 있는 사람인 건 아닐까?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? 하는 두려움과 서운함이 진짜 감정이야. 그런데 서운하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건 내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으니까 자존심이 상하거든. 그러니까 제일 만만하고 강해 보이는 분노를 경호원으로 앞세우는 거예요.
나는 너한테 잊혀진 것 같아서 마음이 많이 아팠어 라고 말하는 것과 너는 도대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? 라고 쏘아붙이는 건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와. 화를 내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되고 거리는 점점 멀어지지만 진짜 감정을 보여주면 상대는 마음을 열고 관계는 치유되거든. 자존심 챙기려다가 진짜 소중한 걸 잃지 말자고. 강한 척하다 결국 외로워지지 말자고. 자,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감정 롤러코스터에서 내릴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려줄게. 첫 번째, 자극과 반응 사이에 빈 공간을 찾아. 누가 기분 나쁜 말을 던졌어. 몸이 반응해. 그때 바로 쏘아붙이지 말고 딱 한 박자 쉬는 거야.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후회하지 않을 반응이 뭘까?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해. 두 번째, 내 감정을 날씨처럼 관찰해. 비가 온다고 내가 비 자체가 되는 건 아니잖아. 우산을 쓰고 비가 오는 걸 바라보듯이 아, 내 안에서 지금 화가 끓어오르고 있구나. 심장이 빨리 뛰네. 목이 뜨거워지네. 하고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거야. 그 관찰자 시선 하나가 폭발을 막아줘. 세 번째, 사람을 대하는 프레임을 바꿔.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라 내 감정 근육을 키워주는 개인 트레이너라고 생각해봐. 아, 이 사람이 오늘은 내 인내심 근육을 단련시켜 주려고 이렇게 진상을 부리는구나.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받는 대신 신기하게도 그 상황을 멀리서 바라보는 여유가 생겨. 네 번째, 건강한 경계선을 세워. 경계선은 사람을 쫓아내는 높은 콘크리트 벽이 아니야. 좋은 건 드리고 나쁜 건 막아내는 우리 집 대문 같은 거지. 네가 화난 건 알겠지만 소리 지르는 건 나는 받아들이기 어려워. 진정되면 다시 얘기하자. 이건 공격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아주 건강한 방법이야. 다섯 번째, 타임아웃을 써. 뇌가 이미 과부하에 걸렸는데 계속 대화해봤자 쏟아진 물 주워 담는 꼴밖에 안 돼. 5분만 시간을 가지자고 말하는 건 도망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한 최고의 전략이야. 마지막 여섯 번째, 공감하되 대신 짊어지지는 마.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 대신 내가 비를 다 맞아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. 남의 힘든 감정을 왜 네가 다 이고지고 가요. 너부터 살고 봐야지. 기억해. 너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경험하는 게 아니야. 네가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스토리를 경험하고 있는 거지. 그 상사의 짧은 메일이 나를 자르려는 신호인지 아니면 그냥 바빠서 짧게 쓴 건지 그건 오직 네 해석에 달려 있어. 같은 사건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. 그리고 그 선택권은 온전히 너한테 있어.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안 바뀌어.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해봐. 화가 날 때마다 90초를 기다려보든가 아니면 내 안에서 화가 올라오는구나 하고 날씨 보듯 관찰하든가. 처음엔 어색하고 잘 안 될 거야. 당연히 그래. 한 번에 안 된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. 이게 하루하루 쌓이면 네 뇌의 회로 자체가 바뀌어. 분노가 올라올 때 자동으로 폭발하던 그 회로가 점점 가늘어지고 대신 한 박자 멈추는 새로운 회로가 점점 두꺼워지지. 신경과학에서는 이걸 뇌의 가소성이라고 불러. 뇌는 우리가 반복하는 습관대로 새로운 길을 만들거든. 어느 순간 그 어떤 빌런이 나타나도 빙그레 웃으며 넘길 수 있는 단단한 네가 되어 있을 거야. 그게 타고난 게 아니라 쌓아온 거라는 것. 이제 알지? 오늘도 남들 기분 맞추느라 네 감정 다스리느라 진짜 고생 많았어.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. 참, 최근에 당신을 가장 욱하게 만들었던 사람은 누구였어? 그리고 그때 그 분노 뒤에 숨어 있던 당신의 진짜 감정은 어떤 거였어? 댓글로 솔직하게 털어놔봐.